인생에서 가장 완벽해야 할 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등 뒤에 숨겨진 차가운 비수를 발견하는 순간, 심장은 멎고 호흡은 얼어붙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나를 향해 미소 짓던 남편이 다른 여자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매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조종당하는 인형의 삶이었음을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잔인한 배신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딸을 지켜낸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반격의 기록입니다. 서울의 고급 주택가 성북동, 높은 담장 너머의 삶은 겉보기엔 그저 완벽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굴지의 중견기업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상속녀 지윤. 그리고 그녀를 대신해 회사의 경영 총괄을 맡아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온 매력적인 남편 민재. 두 사람은 사교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육중한 문이 닫히면 그곳은 숨막히는 감옥으로 돌변했습니다. 민재는 교묘하게 지윤의 일상을 통제했고 그녀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특히 선천적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 걸음을 절뚝이는 6살 난 딸 하은이는 민재에게 있어 완벽한 인생의 오점이자 끔찍한 수치였습니다. 딸을 향한 남편의 싸늘한 멸시 속에서 지우는 매일 밤 소리 죽여 울어야만 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다가오는 30번째 생일이 이토록 두렵고 원망스러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우는 청담동의 최고급 백화점 1층 로비에 서서 허공을 맴도는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불빛들은 그녀의 텅 빈 마음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야만 하는 내일의 생일 파티는 그녀에게 있어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할 잔인한 고문과도 같았다. 최근 1년 사이 그녀의 삶은 보이지 않는 늪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회사의 경영권은 남편 민재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갔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으며 무엇보다 딸 하은이를 향한 남편의 노골적인 혐오감은 지윤의 숨통을 조여왔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다정했던 남편의 미소, 부모님의 따뜻한 유산, 그리고 부족함 없는 삶. 그러나 도대체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일까? 그녀는 기억의 실타래를 되감아 보려 애썼지만 머릿속에는 짙은 안개만 자욱할 뿐이었다. 대리석 바닥을 딛고 서 있는 두 다리가 무겁게만 느껴졌다. 지유는 화려한 명품 부티크의 쇼윈도에 진열된 마네킹들을 건조한 시선으로 훑어보며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어젯밤 민재는 그녀에게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내일 파티에 입을 최고급 이브닝 드레스를 사오라는 것이었다. 설마 당신 자신의 30번째 생일 파티에 또 그따위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할 생각은 아니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묻어 있었다. 지유는 본래 거추장스러운 드레스나 숨막히는 하이힐보다는 바람에 흩날리는 편안한 리넨 스커트와 포근한 카디건, 그리고 단정한 운동화를 사랑하는 여자였다. 그러나 민재는 그녀의 그런 자연스러운 취향을 유치하고 천박하다며 짓밟았다. 제발 나이값 좀 해. 언제까지 철없는 10대 소녀처럼 굴 거야? 내 비즈니스 파트너들 아내를 봐. 다들 얼마나 우아하고 세련됐는데. 당신을 보면 가끔 내 얼굴이 다 화끈거려. 그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지유는 자신도 모르게 양팔로 스스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였다. 남편의 날선 비난은 지윤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갉아먹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정말 민재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걸까? 내가 남편의 체면을 깎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 30살이라는 나이는 여자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무거운 족쇄일 뿐이었다. 민재는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정재계 인사들과 사교계 명사들을 모조리 성북동 저택으로 초대했다. 지우는 그저 하은이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조촐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원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가 그 작은 소망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서늘한 조소였다. 또 궁상 맞은 소리? 제발 그 촌스러운 티 좀 벗어던져.
당신은 이제 이 회사 안주인이야. 그놈의 안주인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권력이 아니라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은 그녀를 우리 예쁜 윤이라고 불렀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지은이라는 이름은 법정의 판결문처럼 차갑고 건조하기만 했다. 옷걸이에 걸린 수백만 원짜리 실크 드레스들을 무의미하게 만지작거리며 지은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내일의 파티를 거부하고 있음을 느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 파티를 취소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권한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파티의 모든 기획과 통제권은 민재에게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남편은 거미줄을 치듯 아주 서서히, 그러나 치밀하게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자신의 손으로 가져갔다. 회사 업무는 물론이고 집안의 인테리어, 딸의 유치원 선택, 심지어 지윤이 입는 옷과 만나는 사람들까지 통제했다. 요즘 들어 지윤을 바라보는 민재의 눈동자에는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짙은 권태와 짜증이 서려 있었다. 마치 발밑에 기어다니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 어떻게든 빨리 밟아 지식여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어하는 듯한 그 눈빛은 지윤의 영혼을 피가 나도록 베어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한때 그가 지윤을 바라보던 눈빛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경이로움과 벅찬 사랑, 그리고 다정한 온기가 가득했었다.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 속으로 도피하려던 찰나, 지윤의 고막을 때리는 익숙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우리 저기 있는 웨딩 부티크도 한번 들어가 볼까? 그 순간 지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민재의 목소리였다. 너무나도 다정하고 달콤해서 한동안 그녀를 향해서는 단 한 번도 내어진 적 없는 그 달콤한 톤. 지윤은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설마 나를 위해 드레스를 골라주려고 혼자 백화점까지 찾아온 걸까?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 바보 같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다 내 불안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야. 민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내 생일을 위해 바쁜 회사 일까지 미뤄두고 이곳에 온 거야. 목구멍으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오르며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의심 많은 아내였는지 자책하며 지우는 눈물이 맺힌 얼굴로 활짝 미소를 지은 채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그곳을 바라본 순간 지윤의 얼굴에 피어올랐던 옅은 미소는 마치 빙수에 닿은 촉불처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어 사그라졌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 민재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 바짝 붙어있는 여자였다. 찰랑이는 밝은 갈색의 긴 웨이브 머리,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볼륨감 넘치는 몸매. 우아한 라인의 블라우스와 타이트한 펜슬 스커트는 그녀의 관능적인 곡선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 여자가 남편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유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두 사람이 그저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적인 거리를 유지한 채 걸어가고 있었다면 지우는 이 상황을 그저 백화점 VIP 고객 응대나 매근 중인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억지로 합리화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진공 상태에 빠진 듯한 이명만이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민재의 두꺼운 팔은 유라의 가느다란 허리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혹은 단순한 지인 사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농밀한 스킨십이었다. 그의 손바닥은 그녀의 허리 곡선을 따라 진득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유라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남편의 어깨에 자신의 뺨을 애교스럽게 비비고 있었다. 아까 지윤이 들었던 자기야라는 그 꿀떨어지는 호칭은 지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품에 안긴 저 젊고 매혹적인 여자를 향한 것이었다. 지윤의 두 다리가 시멘트 바닥에 깊게 뿌리내린 것처럼 굳어버렸다. 머릿속에서는 당장 뛰어가 남편의 뺨을 올려붙이고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으라는 본능이 소리쳤지만 그녀의 육체는 통제력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백화점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구두 밑창을 뚫고 핏줄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꽁꽁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민재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완벽한 연인의 모습으로 유라를 에스코트하고 있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 내가 왜 도망쳐야 하지?
죄를 지은 건 내가 아닌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낮에 백화점 한복판에서 내 합법적인 남편이 다른 여자의 허리를 노골적으로 주무르며 웃음 짓고 있다. 지은은 억지로 숨을 들이마시며 이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려 애썼다. 멍한 충격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남편의 입술로 향했다. 민재가 유라의 귓가로 몸을 기울이더니 귓바퀴를 살짝 물듯이 다가가 무언가를 은밀하게 속삭였다. 유라의 입에서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교태로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우는 자신의 남편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저렇게 장난기 넘치고 애정이 가득한 남자의 얼굴을 본 지가 도대체 몇 년이나 지났단 말인가. 하지만 지훈을 가장 끔찍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은 다음 순간이었다. 민재가 유라의 손을 부드럽게 끌어당기며 들어간 곳은 바로 최고급 수입 웨딩드레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최고가 VVIP 웨딩 부티크였다. 숨이 턱 막혔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지? 몰래카메라인가? 누군가 숨어서 나를 조롱하며 찍고 있는 건가? 웨딩 부티크의 육중한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지우는 홀린 사람처럼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이 미쳐버린 상황의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절박함이 앞섰다. 그녀는 인기척을 죽인 채 부티크 안으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어갔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고급스러운 튤과 실크가 뿜어내는 특유의 향기가 코를 찔렀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젊은 매니저가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민재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제왕처럼 거만하게, 그러나 곁에 있는 여자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게 말했다. 웨딩드레스를 보러 왔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걸로요. 이 눈부신 여신의 미모를 조금이라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최고급 라인으로 다 보여주세요. 민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낯간지러운 찬사에 유라는 부끄러운 척 눈웃음을 치며 민재의 가슴팍을 가볍게 때렸다. 아잉? 오빠도 참. 매니저님 앞에서 민망하게 왜 이래? 그 역겨운 애정 행각에 지우는 위액이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구역질을 느꼈다. 매니저는 환한 자본주의의 미소를 지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어머, 고객님들 너무 잘 오셨어요. 마침 어제 파리 본사에서 최신 오뜨꾸띠르 컬렉션이 도착했거든요.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드레스들이랍니다. 파리 라인이라고요? 와, 너무 기대돼요. 유라가 아이처럼 방방 뛰며 좋아하자 민재는 지갑에서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를 툭 꺼내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기가 입어보고 싶은 건 끝까지 다 입어볼 테니 시간 넉넉히 비워두세요. 지우는 그들이 안쪽에 VIP 피팅룸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얼른 남성용 턱시도가 진열된 코너 뒤에 빈 피팅룸 안으로 몸을 숨겼다. 두꺼운 벨벳 커튼을 꽉 쥐고 있는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한단 말인가? 기혼자인 남자가 자신의 내연녀와 손을 잡고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뿐이었다. 남편은 자신과의 이혼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를 이미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뜻이었다. 얇은 가벽 하나를 사이에 둔 옆 피팅룸에서 유라의 콧소리 섞인 목소리가 선명하게 넘어왔다. 가슴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지우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다. 웨딩 매니저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두 분 예식일은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맞춰 가봉 일정을 잡아야 하거든요. 유라가 대답을 미루고 민재를 바라보는 기척이 느껴졌다. 곧이어 민재의 낮고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할 겁니다. 길어도 한 달을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뇌리에 번개가 내리친 듯 아득해졌다. 한 달. 한 달 뒤에 결혼을 한다고? 대체 저 남자는 무슨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인가? 멀쩡히 살아 숨쉬는 본처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한 달 안에 이혼을 하고 새 장가를 들겠다고? 지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피팅룸 안에 놓인 푹신한 스토르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크게 울렸다. 풍성한 레이스와 실크가 스치는 소리가 나고 유라가 드레스를 갈아입기 위해 안쪽 칸막이로 들어간 듯했다. 오빠, 멀리 가면 안 돼. 나 드레스 갈아입고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봐줘야 해. 알았지?
유라가 앙증맞게 투정을 부리자 민재가 낮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내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단 1초도 놓칠 수 없지. 지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 모든 것이 차라리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수백 번 빌었다. 잠시 후 매니저가 다른 드레스를 가지러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유라가 은밀하게 속삭였다. 오빠, 대체 그 우울증 걸린 미친 여자랑은 언제 이혼 도장 찍을 거야? 나 진짜 더는 못 기다려. 지우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우울증 걸린 미친 여자. 그것이 남편과 내연녀 사이에서 불리는 자신의 이름이었다. 민재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금만 참아 자기야. 거의 다 왔어. 내일 파티에서 그 여자를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릴 거야. 조금만 더 압박하면 견디지 못하고 저택이랑 회사 지분 다 내놓고 도장 찍게 돼 있어. 멍청한 여자라 겁주면 끝이거든. 가슴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박히는 것 같았다. 지우는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은 채 숨죽여 오열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손등을 적셨다. 민재는 홧김에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지훈을 정신적으로 고립시키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부모님이 남겨주신 회사와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사기극을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혼의 귀책 사유를 지훈에게 뒤집어 씌우고 빈털터리로 내쫓으려는 악마 같은 계획. 지훈은 배신감과 공포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만약 자신이 그의 뜻대로 회사 지분과 저택을 넘기지 않고 버틴다면 저 잔인한 남자는 과연 어떤 짓까지 저지를 수 있을까? 옆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녀가 7년을 함께 살며 사랑했던 다정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아내의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낯선 괴물의 목소리였다. 유라가 드레스를 갈아입고 나온 모양이었다. 어때? 아까 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 쇄골 라인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 민재의 과장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와, 진짜 미쳤다. 완벽해, 유라야. 넌 정말 천사야. 미스 코리아 뺨치는 내 여신님. 지우는 위가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에게는 나이값 못하는 철부지라며 매일같이 폭언을 쏟아붓고 멸시하던 남자가 저 여자 앞에서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비굴하게 아양을 떨고 있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자신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절대 권력자처럼 굴던 남편은 사실 그저 어린 내연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헉헉대는 속물에 불과했다. 유라가 다시 투덜거렸다. 오빠, 나 빨리 성북동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 내 친구들 다들 나 취집 잘했다고 부러워 난린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해? 내 인내심도 한계야. 민재가 다급하게 그녀를 달랬다. 알아, 미안해. 내가 내일 확실하게 끝장을 볼 테니까 우리 아기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쁜 드레스만 골라, 응? 이대로 있다가는 피팅룸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지우는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잡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여봤자 남편의 계획대로 자신이 히스테릭한 미친 여자로 몰릴 뿐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지금은 증거를 잡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였다. 들키지 않고 빠져나가기 위해 지우는 무작정 옆에 걸려있던 아무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 하나를 집어들고 피팅룸 밖으로 나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매니저에게 카드를 내밀었다. 이거 포장해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결제를 마친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문장만이 섬뜩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내일 파티에서 그 여자를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릴 거야. 완전히. 백화점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지훈의 발걸음은 몽유병 환자처럼 위태로웠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주저앉은 그녀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비참함과 분노가 목구멍을 찢을 듯이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딸 하은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최고급 영어 유치원. 그곳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장애를 가진 하은이에게는 매일매일이 전쟁터 같은 곳이었다. 지우는 백미러를 보며 붉게 충혈된 눈과 번진 화장을 서둘러 고쳤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하은이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
눈치가 빠른 아이는 엄마의 슬픔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곤 했다.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평온한 미소를 장착한 지우는 거칠게 엑셀을 밟아 유치원으로 향했다. 유치원 정문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삼삼오오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 틈에서 유독 눈에 띄게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며 걷는 작은 인형이 보였다. 하은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다리가 몇 센티미터 짧았던 아이. 특수 교정화와 깔창으로 보완해 보려 했지만 절뚝이는 걸음걸이는 숨길 수 없었다. 엄마!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지윤을 향해 절뚝절뚝 뛰어왔다. 아이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표정 뒤에는 어딘가 위축된 그늘이 보였다. 하은아, 우리 강아지 오늘 재밌었어? 지윤이 무릎을 굽혀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하은이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오늘 지호가 또 나 펭귄 같다고 놀렸어. 나도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하고 싶은데 달릴 수가 없잖아. 지윤의 심장이 또 한 번 갈갈이 찢겨나갔다. 아이의 이 작은 상처 하나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한 채 그녀는 홀로 지옥불을 견뎌내고 있었다. 하은이의 절뚝이는 다리를 볼 때마다 지윤의 머릿속에는 남편 민재의 잔인한 목소리가 자동 재생되었다. 내 집안에는 저런 열성 유전자가 없어. 다 당신이 임신했을 때 몸 관리를 똑바로 안 해서 저딴 불량품이 태어난 거 아니야? 민재는 자신의 친딸을 향해 서슴없이 불량품이라 불렀다. 상류층 사교 모임에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집안에서도 하은이가 눈앞에 띄면 벌레를 보듯 미간을 구겼다. 나중에 커서 어느 멀쩡한 집안 남자가 저런 짝짝이 다리를 가진 애를 며느리로 들이겠어? 내 체면 다 깎아먹는 골칫거리. 그 끔찍한 폭언들을 홀로 감당하며 지은은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7살이 되면 수술을 통해 다리 길이를 맞출 수 있다는 의사의 희망적인 말 하나만 붙잡고 그녀는 지금까지 민재의 모든 학대와 무시를 묵묵히 견뎌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놈은, 그 악마 같은 인간은 지금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약속하며 자신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 분노와 회한이 교차하는 사이 누군가 지은의 등 뒤에서 정중하게 헛기침을 했다. 저기, 하은이 어머님 되십니까?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지은의 눈앞에는 큰 키에 단정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지적인 외모에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매를 가진 사내. 그의 손에는 방금 하은이를 펭귄이라 놀렸던 남자아이 지호의 손이 들려 있었다.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하은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아이들 싸움에 부모까지 가세해 상처를 헤집는 일이 이 동네에서는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네, 제가 하은이 엄마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지윤의 목소리에는 날이 바짝 서 있었다. 남자는 당황한 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지호 아빠 태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아들 녀석이 하은이에게 아주 무례하고 몹쓸 장난을 쳤다고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 동네 학부모들, 특히 잘 나가는 집안의 아빠들이 자신의 아이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고개를 숙이는 일은 기적에 가까웠다. 태경은 지호의 등을 살짝 밀며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야, 아빠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지? 네가 친구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지. 지호가 쭈뼛거리며 하은이 앞으로 다가왔다. 하은아, 놀려서 미안해. 펭귄이라고 한 거 정말 미안. 앞으로는 안 그럴게. 하은이는 엄마의 다리 뒤에 숨어 눈치만 보다가 콧방귀를 끼며 새침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다음엔 선생님한테 진짜 다 잃을 거야. 그 당돌한 대답에 지은과 태경의 입가에 동시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태경이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네요. 아내와는 지호가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해서요. 변명이지만 녀석이 사실은 하은이와 친해지고 싶은데 표현 방식을 몰라서 자꾸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태경의 고백에 지우는 마음속에 쌓여있던 날선 경계심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자신도 곧 비슷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직감 때문이었을까. 아, 그러셨군요. 아닙니다. 애들이 크면서 다 그렇게 배우는 거죠.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가 끝나고 돌아서려는데 하은이가 지윤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유치원 앞 젤라또 가게 갈래? 그때 태경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건넸다. 실례가 안 된다면 사과의 의미로 제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줘도 될까요? 지호 녀석도 하은이와 제대로 화해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평소 같았으면 단칼에 거절했을 지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누군가의 온기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빈 껍데기 같은 집으로 돌아가 혼자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네, 그러시죠. 그녀의 수락에 태경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네 사람은 유치원 근처에 예쁜 테라스가 있는 젤라또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아이들이 초콜릿과 딸기 젤라또를 입가에 묻혀가며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태경은 다정하고 사려 깊은 남자였다. 그는 묻지 않아도 지윤이 좋아하는 피스타치오 맛을 챙겨주었고 대화를 나누는 내내 그녀의 눈을 진지하게 맞추며 경청했다. 남편 민재와는 너무나도 다른 온전한 존중이 담긴 태도였다. 어머님 안색이 참 안 좋으시네요. 실례지만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지. 태경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윤은 흠칫 놀랐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자 태경이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다. 아, 오해는 마십시오. 제 직업병이라서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에 담긴 말 못할 절망을 읽어내는 게 제 일이죠. 만약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 그것도 이혼 전문. 지윤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이것은 신이 벼랑 끝에 선 그녀에게 내려준 동화줄일지도 몰랐다. 지윤이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쳐다보는 사이 태경이 하은이 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하은이 다리 말입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녀석이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한 소아정형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 박사라고 어린아이들의 선천성 골격 교정 수술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죠. 7살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더 빠르고 고통 없이 아이가 걷게 해줄 수 있는 혁신적인 수술법을 개발한 녀석입니다. 지윤의 눈이 번쩍 뜨였다. 남편의 학대로부터 딸을 해방시키고 완벽하게 걷게 해줄 수 있는 희망의 빛이었다. 정말인가요? 정말 수술이 가능한가요? 그녀가 다급하게 묻는 순간 핸드백 안에서 날카로운 진동벨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발신자는 남편 민재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쏟아졌다. 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쏘다니는 거야? 내일 당장 파티가 코앞인데 집구석 꼴이 이게 뭐야? 당장 기어들어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폭력적인 고함 소리에 지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태경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지윤은 다급히 전화를 끊고 쫓기듯 아이의 겉옷을 챙겼다. 죄송해요, 변호사님. 남편이 급히 찾아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허둥지둥 돌아서는 지윤을 향해 태경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하십시오.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만을 위해 싸우는 사냥개입니다. 숨통이 막히면 언제든 그 명함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송 박사 병원 예약도 제가 알아서 잡아놓겠습니다. 태경의 확고한 눈빛은 지윤의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불씨를 던져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윤은 결심했다. 무너져 내릴 수 없다. 내일 파티에서 그가 어떤 함정을 파놓았든 간에 나는 내 딸과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 지윤의 눈빛에 전에 없던 차가운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운명의 30번째 생일 파티 날 밤. 성북동 저택은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조명과 최고급 샴페인의 거품으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정재계 인사들과 셀럽들이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정원을 가득 메웠다. 지윤은 어제 피팅룸에서 도망치듯 집어들었던 무난하고 단조로운 베이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계단 위에 섰다. 민재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게 네가 고른 최선이야?
촌스럽기 짝이 없군. 장례식장에나 어울릴 법한 옷이잖아. 그 모욕적인 언사에도 지우는 흔들리지 않고 무표정하게 응수했다. 죽은 우리 결혼 생활의 장례식에 딱 어울리는 드레스 아닌가? 민재의 얼굴이 굳어지며 눈가에 경련이 일었다. 하지만 곧장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님들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지우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벽에 기대어 이 위선적인 연극을 차갑게 관망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은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산만이 맴돌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저택 현관이 열리며 숨막히게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유라였다. 남편의 내연녀가 안주인인 지은의 안방까지 겁도 없이 쳐들어온 것이다. 유라는 간드러지는 미소를 지으며 곧장 지은에게 다가왔다. 어머, 사모님, 생일 정말 축하드려요. 전무님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유라라고 합니다. 오늘 파티 의전 담당으로 특별히 오라고 하셔서요. 유라의 눈동자에는 명백한 조롱과 습리감이 번쩍이고 있었다. 지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입꼬리를 우아하게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아, 우리 남편의 밤낮 없는 업무를 특별히 가까이서 보좌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유라 씨군요. 안 그래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참 헌신적이시라고. 뼈있는 지은의 반격에 유라의 인매가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멀리서 이 상황을 주시하던 민재가 다급하게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무언가 단단히 벼른 듯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민재가 마이크를 톡톡 치며 손님들의 시선을 무대 중앙으로 집중시켰다. 존경하는 규빈 여러분, 오늘 제 사랑하는 아내 지은의 30번째 생일을 맞아 아주 특별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지은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어제 웨딩 부티크에서 엿들었던 남편의 섬뜩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바로 우리 부부의 사랑스러운 딸 하은이의 축하 댄스 공연입니다. 유모, 당장 하은이를 2층에서 데려오세요. 순간 지은의 숨이 멎었다. 하은이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절뚝이는 다리로 춤을 추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다. 민재는 일부러 수백 명의 손님 앞에서 하은이의 장애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지은의 멘탈을 완전히 산산조각내어 이성을 잃게 만들 작정이었던 것이다. 계단 위에서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억지로 끌려 내려오는 작은 딸의 모습을 본 순간 지은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짐승 같은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켰다. 지은은 구두를 벗어던지고 단숨에 무대 중앙으로 달려나가 마이크를 빼앗았다. 당장 멈춰! 지금 제정신이야? 애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이 저택의 화려한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하은이를 와락 품에 끌어안은 지은의 눈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눈물이 터져나왔다. 하은이는 엄마의 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민재는 기다렸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헌신적인 남편의 얼굴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판식하며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다. 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또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군요. 보시다시피 제 아내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병을 고쳐보려 했었는데 결국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추태를 부리네요. 민재의 능숙한 거짓말에 사람들은 지은을 미친 여자 보듯 경멸과 동정어린 시선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남편의 치밀한 함정에 완벽하게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은은 이를 꽉 깨물었다. 파티가 엉망진창으로 끝난 늦은 새벽,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대한 거실에는 깨진 유리잔의 파편들만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은이를 방에 재우고 내려온 지은을 향해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위스키 잔을 흔들던 민재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다. 어때? 완벽한 쇼였지? 내일 당장 이 영상이 법원에 제출되면 당신은 친권 박탈이야. 민재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그곳에는 파티장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지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직 그녀의 광기 어린 모습만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었다. 선택해. 당장 내일 아침 회사 지분 전부와 이 저택 명의를 내 앞으로 돌리는 서류에 도장 찍어. 그러면 하은이는 네가 데려가게 해줄게. 만약 거부하면
넌 빈털터리 정신병자로 정신병원에 갇히고 짝짝이 다리 장애인 딸려는 내가 평생 고아원에 처박아가 버릴 테니까. 남편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협박은 비수처럼 지윤의 심장을 찔렀다. 지윤은 공포에 질린 척하며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지윤이 바닥을 보며 떨구고 있던 고개 아래의 표정은 공포가 아니라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각성이었다. 알았어. 내일 점심시간에 당신 회사 앞 변호사 사무실로 갈게. 도장 찍을 테니까 대신 하은이 털끝에 하나 건드리지 마. 지윤의 항복 선언에 민재는 통쾌하게 낄낄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코를 골며 쓰러져 잤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지윤은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액자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었다. 다행히 금고 번호는 그녀의 아버지 기일 그대로였다. 금고 안에는 민재가 회사 돈을 횡령해 숨겨둔 엄청난 양의 현금 다발과 차명 계좌 통장, 그리고 불법 리베이트 장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지윤은 모든 현금과 치명적인 증거 자료들을 커다란 보스턴백에 쓸어 담았다. 남편이 파놓은 지옥의 무덤에 그 스스로를 생매장시켜버릴 완벽한 무기였다. 그녀는 유치원으로 달려가 하은이를 태우고 즉시 태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 지금 무조건 멀리 도망쳐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1시간 뒤, 태경은 지윤과 하은이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한강을 내달리고 있었다. 지윤이 차 안에서 남편의 협박 영상 이야기를 꺼내자 태경은 헛웃음을 쳤다. 걱정 마십시오. 지윤 씨가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건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혈중 알코올 농도 정밀 검사부터 받으시죠. 그 미친놈의 알코올 중독 주장을 산산조각 낼 완벽한 의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횡령 장고,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로 그놈을 빵에 쳐넣을 수 있겠군요. 태경의 든든한 조력 아래 지윤과 하은이는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하은이는 곧바로 송 박사의 병원에 입원하여 다리 교정 수술에 들어갔다. 서울에서는 민재가 아내와 지분, 그리고 횡령장부까지 모두 사라진 것을 알고 미친 듯이 발악하고 있었지만 철저히 무너지는 것은 민재의 인생이었다. 유라는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처한 민재를 가차없이 버리고 떠났고, 태경은 지윤을 대리하여 민재를 횡령과 배임, 가정폭력으로 철저하게 짓밟아 주었다. 지옥 같았던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이었다. 시간이 흘러 반년 후, 제주도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해변. 따스한 햇살 아래 하은이는 더 이상 절뚝이지 않는 곧고 예쁜 두 다리로 모래사장을 힘차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호와 함께 까르르 웃으며 파도를 쫓는 딸의 모습을 보며 지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윤의 곁에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꽉 쥐어주는 태경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지켜냈고 전 남편을 감옥으로 보냈으며 딸의 건강과 진정한 사랑까지 되찾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운 한 여자의 눈부신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지윤처럼 용기 있게 모든 것을 걸고 반격할 수 있었을까요? 통쾌한 복수극과 감동적인 가족의 사랑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